어떻게 보면 배달 민족하고 같은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온라인 서비스 이제 앱을 만들어서 그 앱을 통해서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신청만 해놓으면 알아서 잡아줘가지고 이제 딱 잡히면 오고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택시를 잡는다는 그 오프라인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만들고 진입 장벽을 낮춰버렸죠. 그러면 당연히 그 오프라인 서비스도 그 더 이제 많은 이용을 하게 될 거잖아요.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어떤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비즈니스가 굉장히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뭐 어떤 단어로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쭉 문장으로 썼는데, 온라인에서 뭔가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오프라인에서 받아가는 거 요즘 이제 슬슬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이커머스 쪽 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쇼핑몰도 만들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나왔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건데, 기존에는 그냥 온라인이면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그냥 이렇게 배달이 오는 거였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을 가갖고 상품 골라갖고 사는 거고 구분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좀 섞인 건 뭐냐면, 온라인에서 막 가격 같은 거 확인한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사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가격을 막 확인한 다음에 온라인에서 사거나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네, 카프리 1113님, 개발자가 사회 문화를 선도하네요. 아, 이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개발자지만 이렇게 이제 개발자가 선도한다기보다 이런 어떤 기술이 이제 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도, 개발자만 이 기술을 알아서는 이 비즈니스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는 한정된 시간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그 시간 안에서 할 수 있죠. 근데 개발자들은 뭔가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써요. 그 기술을 터득하고 하는데 그 시간을 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고 하려면 비즈니스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발자 아닌 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탐구하고 뭔가 새로운 영역을 시도하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개발자들을 하고 컨택을 해갖고 내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냥 기술은 기술대로 그냥 알아서들 하시고 나 이제 비즈니스만 신경 써 해갖고 뭐 그게 이제 됐을 시기라고 보면, 점점 기술도 알아야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런 식의 이제 그 제 어떤 그 가치관이라 그래야 되나? 이 지금 이런 거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개발자 아닌 분들 혹은 초급 개발자분들이 이제 좀 이런 어떤 개발이나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 저변이 좀 더 이제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 대의적인 측면에서 네, 어떤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하나가 혼자 그냥 뭐 예를 들면 개발자가 이제 기술을 안다 그래서 그냥 그 기술 가지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거, 뭐 어쩌면은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성공하기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예, 다른 이제 워낙에 많은 비즈니스가 있고 그게 계속 바뀌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얘기가 좀 길어졌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거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오프라인에서 뭔가 물건 팔 때 제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재고를 이렇게 무한히 쌓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DP를 해놓을 때도 상품을 막 이렇게 막 쌓아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집어다가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제약이 생기죠. 쌓아놔야 되니까 많은 걸 못 보여주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저런 게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오프라인 스토어에는 상품들을 이렇게 DP만 막 해놔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입어볼 수 있는 거 한두 개 정도만 놔둬. 그리고 재고 같은 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는 뭐 QR코드 같은 게 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어디 이렇게 캐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카드 내고 결제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 내가 사야겠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카메라로 대가지고 찍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결제를 해버리고, 가져가는 거는 집으로 배달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서 이제 상점에서 준비를 해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거기서 들고 나가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얼핏 보면 뭐 그게 뭐 대단한 건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이 어떤 소매업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 지금 현실적인 제약 같은 거를 해결해 주는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버나 소카 같은 뭐 이렇게 차 공유 서비스 같은 것도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사실 차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냥 지인끼리만 뭐 나 좀 차 좀 태워줄래? 이런 거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확장, 비즈니스가 아니었던 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집을 공유하죠. 네. 이 집을 공유한다는 것도 이런 온라인으로 어떤 이게 신뢰도나 이런 거를 이렇게 형성해주지 않으면 그런 게 없었을 때는 할 수가 없었죠. 아는 사람 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남의 집에서 잡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 서비스로 이렇게 이제 확장되면서 이것도 새로운 비즈니스의 영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게 이제 O2O.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C3님. 전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기술을 알아야 그 비즈니스를 좀 더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요. 카프리 1213님. 비즈니스 파트너를 잘 찾는 게 기술자한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성공하기 맞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격하게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요. 자, 한창 때보다 좀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예, 이 O2O라는 말이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기술 트렌드, 그 어떤 기술 개념들 중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 실제로 가장 활발하게 실제 그 변화가 진행 중인 게 얘 아닐까 싶어요. 이 O2O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이 오프라인의 서비스라는 거는 무지막지하게 많죠,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지금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면 전부 다 오프라인이죠. 상점들 엄청 많잖아요. 갖가지 그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온라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딥하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할 거리가 워낙에 많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뭐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데서 주문하고 하는 것도 옛날엔 당연히 그 줄 서갖고 주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앱으로 뭐 이렇게 주문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은 알아서 이제 순서 되면은 불러주고 뭐 이런 거. 그럼 줄 쓸 필요가 없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되게 그 점점 이렇게 변화해가는 곳이다.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회사를 가건.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개념. 요 이제 나머지 두 개념 AR, VR 뭐 이런 애랑 핀테크 요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네. 이런 애가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전에 다른 뭐 웹 몇 점 0 이거랑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거 할 때보다는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요, 이쪽은. 네. 이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또 오해가 괜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AR하고 VR이란 말이 있어요. 네, 카프리 113님. O2O에서 수익의 배분으로 문제가 많던 것 같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이런 어떤 뭐 수익의 배분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현실적인 다른 문제들은 있을 거예요.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해결해 나가야죠. 네. 자, AR, VR. 이제 AR은 Augmented Reality의 약자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한글로 증강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VR이라는 건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말하는 거.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가상의 세계, 가짜 세계인 거죠. 그럼 증강현실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증강현실. 자, 증강현실은 일단 현실이에요. 얘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더 가까운 놈. 현실 기반이에요. 근데 이제 증강, 여기 이제 오그먼티드가 이게 무슨 뭐 더해진 뭐 약간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해진 현실이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실에다가 뭔가 이 디지털 데이터들, 뭐 이미지든 숫자든 뭐건, 숫자 데이터 뭐건 이런 거를 겹쳐서 보여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확 오실 거예요. 드래곤볼에 보면 스카우터 있죠. 드래곤볼에 이게 스카우터는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여기다 이렇게 딱 쓰고요. 하면 어쨌거나 지금 기반은 뭐예요? 그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가짜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상대방이 있어요. 그 진짜 상대방을 보고 그 상대방의 전투력 정보 같은 걸 쭈루룩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이 스카우터 안에서.
숫자로 보여주죠. 이렇게 현실 기반이에요. 아이언맨의 수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가상의 세계가 아니죠. 현실 세계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막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죠.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무슨 뭐 렌즈나 이런 거에서 막 뭐 나오고요. 안경이나 이런 거. 오늘 너무 크게 얘기했나봐요. 킹스맨에서도 뭐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온 거 비슷한 애들이 막 나오죠. 그런 거. 현실에다가 어떤 추가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증강현실이에요. 그러면 가상현실은 뭐냐? 말 그대로 가상이잖아요. 버추얼, 가상, 가짜현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아닌 것, 이제 지금의 현실이 아니고 만들어진 세계,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뭐 3D 게임 같은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쓰고 이제 하는 게임 있죠. 그리고 이거 뭐 써가지고 하는 그 어떤 체험하는 거, 뭐 롤러코스터 체험이나 뭐 이런 거, 무슨 뭐 우주 체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가상현실 쪽인 거죠. 그래서 뭐 영화 매트릭스 같은 데 나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그래 한 작년인가요? 뭐 나왔던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것도 이제 매트릭스 비슷하게 가상의 세계에서 막 내가 로봇을 타고 뭐 하고 뭐 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 그런 것처럼 가상의 세계, 가짜 만들어진 세계. 네, 그런 거를 뭐 이렇게 3D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상현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보니까 이제 혼합현실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 요것도 제가 이제 이거 알아보면서 이번에 뭐 보게 된 개념인데, 보면 이게 말 그대로 혼합, 믹스드. 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하이브리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섞어놓은 거죠. 이게 완전히 가상도 아니라 현실의 어떤 그런 거의 베이스에다가 뭔가 가상적인 요소가 막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이 있었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혼합 현실 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실제 어떤 세계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속초에 가면 뭐가 있고요. 뭐 어디 지하철역에 가면 뭐가 있고요. 실제로 거기 가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현실 베이스에다가 거기에 무슨 게임 아이템이 있고요. 무슨 캐릭터가 있고요. 뭐 그런 거는 가상의 어떤 요소잖아요. 그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안경을 썼을 때 막 국회의사당을 막 보고 있는데 거기 국회의사당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거기 뚜껑이 열리면서 막 태권부위가 막 나와요.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게 뭐겠어요. 국회의사당은 실제로 지금 있는데 얘가 뭐 뚜껑이 열리면서 태권부위 나오는 거는 가상이죠. 이렇게 잘 섞여 있죠. 이런 게 이제 혼합 현실. 이런 게 이제 개념을 이렇게 구분해서 잘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테크. 이거는 사실 뭐 설명을 하려고 치면 뭐 되게 많죠. 근데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굉장히 간단해요. 금융. 핀테크는 이제 금융이라는 게 이제 파이낸스, 영어로 파이낸스고요. 기술은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이 파이낸스의 핀하고 테크놀로지의 테크하고 합쳐갖고 핀테크. 이렇게 이제 융합된 신조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전의 금융에서 이제 인터넷 기술, 온라인 기술, 뭐 이런 어떤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뭔가 금융이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은 P2P 금융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도 약간 포함되어 있고요. 혹은 뭐 간편 결제, 막 카카오페이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이런 거는 기존의 뭐 그냥 은행 금융 뭐 돈을 붙이고 어쩌고 하는 거 은행에서만 하던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P2P 금융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P2P가 뭐 피어 투 피어인가 퍼스널 투 퍼스널인가 아무튼 그건데 뭔가 이 개인 대 개인, 단말 대 단말.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은행 같은 게 안 낀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가능하고 그 온라인 서비스에서 뭔가 보안이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커버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단순히 집에서 컴퓨터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모바일로도 이제 모바일 시대도 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뜬 기술이 된 거죠. 간편 결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지금 원래는 뭐 결제하려 그러면 이런 정보 뭐 온갖 정보 다 넣고 막 개인 확인하고 막 했던 거에서 되게 막 이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막 결제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런 게 보면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 이런 어떤 온라인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이 파이낸스가 이게 기존의 이 파이낸스라는 금융이라는 건 어찌 보면 되게 좀 단단한
이렇게 단단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관성이 좀 있었어요. 이게 그냥 거기만의 영역이 막 되게 막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인터넷 기술, 온라인 기술들이 이제 딱 들어오면서 뭔가, 거기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죠. 이 지금 금융의 어떤 세계가 꽉 닫혀있던 게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능성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3님. 언젠가는 모니터가 없어지고 홀로그램을 보면서 제스처로 제어하는 세상이 오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C3님. 핀테크는 뭔지 진짜 궁금했는데 저런 뜻이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무슨 페이 막 나오고, 뭐, 예. 그리고 뭐, 은행도 막 인터넷 은행 막 하면서 막 뭐, 온갖 막 이런 게 막 생기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핀테크의 어떤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설명을 할 때 목소리를 너무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 막판 되니까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이거는 다음 방송부터는 제가 좀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또 다음 방송 때 또 재밌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